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판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2020년 6월 25일에 나온 최신 판례인데요. 바로 조영남 작가가 대피를 해서 구매자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신문에서 또는 언론에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자, 이 사건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는 그 핵심 쟁점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 조영남 대필 사건을 토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어떤 건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강해보자 합니다. 예, 먼저 이 사건은 2020년 6월 20일 나온 2018도 13696 판결입니다. 자, 이 사건의 사례는 어떻게 되느냐면 조영남이라는 그 가수가 송모라는 그 화가를 통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4년간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면, 이 그림을 그려주면 자기는 몇 개 덧칠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인을 넣어서 판매하다가 검찰이 이것을 사기죄로 기소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 17명의 사람들은 한 명도 조영남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재밌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았는데 왜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했는지. 물론 이제 어느 사람들의 고발이 있었겠죠. 예, 고발로도 이제 검찰은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쟁점은 이겁니다. 쟁점은 조영남 씨가 그 화가를 시켜서, 화가가 기술 보조자인데요. 기술 보조자인 화가를 시켜서 그 작품을 그린 다음에, 화투 그림을 그린 다음에, 조영남 씨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 화투 그림 있잖아요, 그죠? 예, 화투 그림 하면 조영남을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화투로 유명한 그런 화가 겸 가수죠. 예, 가수 겸 화가가 아니라 화가 겸 가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송모라는 보조 작가를 통해서, 보조자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를 구매자들에게 내가 보조자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것이 과연 이것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라고 하는, 즉 우리가 부작위범에서 공부했던 형법총론 부작위범에서 공부했던 그 이론들이 밑바탕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겠는데요. 먼저 1심 판결은 이 조영남 작가에게 이 보조자를 써서 내가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유죄 판단을 했어요. 근데 2심 판단은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즉 조영남 작가에게 내가 보조자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예, 알릴 의무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을 이어받아서 역시 조영남에게는, 이 조영남 작가에게는 구매자들에게 내가 보조 기술자를 써서 그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역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자, 이 우리 대법원 판결의 핵심 취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첫째,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했을 때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두 번째는 미술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을 때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만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셋째는 부작위한 기망의 의미 그리고 법률상 고의주무가 인정되는 그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판결의 세 가지 크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판결 요지를 보게 되면요. 판결 요지를 보게 되면 우리 이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판결 요지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째, 미술 저작물의 창작 행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누가 저작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창작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관여해야만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가는 이것은 이 문제는 법적 평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미술 저작물을 창작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외부에 나타났다고 볼 것인지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본래 이를 따지는 일은 비평과 담론으로 이루어져야 다뤄야 할 미학적 문제이다. 이것은 미학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 법원이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관한 논란은 미학적 평가 또는 작가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한 문제로 봐서 예술 영역에서의 비평과 담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사법 판단은 그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여 저작권 문제가 정면으로 쟁점이 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가급적 이 문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법 자제 또는 사법 억제의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사법부는 가급적 미학의 영역에 맡겨놓고 이 문제를 미학의 영역에 맡겨놓고 사법부는 가급적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원에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 이 조리는 심의치가 똑같은 거죠. 이것에 의해서 인정된 것으로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 사례에 증거하여 거래 실정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 그렇죠. 이 부작위법에서 말하는 자기의무라, 즉 법적 고지의무라는 것은 법령, 계약뿐만 아니라 관습이나 조리, 심의 측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심의 측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피고인이 미술품의 창작 과정, 즉 특히 조수 등 다른 사람이 관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그림을 판매한 것이 판매 대금의 편칭이라고 보려면 맞으면 조영남 씨가 조수를 써서 그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화투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려면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미술작품 거래에서 창작 과정을 알려주는 것, 특히 작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 다른 관여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 그렇죠. 조영남 씨가 조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리고 미술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이러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 즉, 조수가 만들었어? 그럼 나 안 살래? 뭐 그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미술 저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 작품의 미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작이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위작실이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면 법원이 재판으로서 개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은 가급적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조영남 작품이라고 알고 샀는데 사실은 조영남이 조수를 시켜서 만든 작품이다. 이것이 결국 부작에 의한 사기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관행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구매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조영남 씨가 안 그리지 않은 조수를 시켜서 그림이라 할지라도 샀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급적 위작이나 저작권 시비가 없는 한 법원은 재판을 통해서 간섭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결국 조영남 씨가 이 조수를 시켜서 그림을 그렸다고 말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부작에 의한 사기죄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법원의 판단은 쟁점이 이렇습니다. 첫째, 미술 작품에서 보조자를 사용해서 제작된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 피해자들은 조영남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입했고 조 씨가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조영남 씨는 위작 시비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조영남 씨를 두둔하는 건 아닌가 절대. 그 다음에 셋째, 위작 저작권 다툼이 없을 때에는 미술 작품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서 사법자재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남 씨의 그 조수를 시켜서 그렸다는 걸 고지하지 않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이 행위는 부작에 의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랑가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현대미술에서 조수를 쓰는 건 문제가 아니다. 조수를 써도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화 작가는 손이 떨릴 때까지 직접 그려야 한다. 그러니까 손이 떨리면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나이 들면 나이 들어 손이 떨리면 그림 못 그리잖아요. 그때까지 직접 그려야 한다. 작가의 영혼이 없는 그림은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이 예술성과 상관없이 조영남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산 것이다. 셀럽인 유명인이 조영남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산 것이다. 마치 이것은 연예인이 쓰던 소품을 작품으로 소장품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데미안 허스트랄지 제프 쿤스랄지 또 여러분 잘 아는 깐통 캔 그린 그 작가 있죠? 그 작가도 역시 조수들을 대거 고용해가지고요. 수십 명의 조수를 고용해가지고 조수들로 하여금 자기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조수들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현대미술의 이게 커다란 하나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것을 일일이 사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제 입장이기도 한데,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영남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의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신호탄이다. 맞죠? 양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한마디 해가지고 더 매를 버네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무죄일지 몰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유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정남 씨가 하트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면서 그 대필 화가에게 점당 단돈 10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정남 씨가 화가를 시키더라도 점당 한 50만 원 줬다 그러면 난 욕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난 그 점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나중에 화가가 아니라 노가다로 인식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화가가 하트 그림 하나를 그리려면 최소한 3, 4일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일당 3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그렇게 대표를 시켰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조영남 씨는 내가 이 그림을 살 뻔한 그런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조영남 씨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하남 주인의 주선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내가 조영남 씨 집에 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 사건 터지기 직전이었죠. 예, 근데 마침 조영남 씨가 독일 공연을 간다고 약속이 한번 어그러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조영남 씨께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그때 마무리 때인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빠서 못 갔죠. 그 다음에 약속을 잡기로 했는데 그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갔으면 아마 2점, 3점 나는 그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점, 3점 쳐지르고 그냥 한 4, 5천만 원 썼을 뻔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질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먼 훗날에는 뭐 그게 불행일 수도 있겠지만요. 예, 자 이상으로 조영남 대필 사건에 대한 판례의 그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영남 씨에게는 대필 작가를 시켜서 조수를 시켜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고지무가 없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아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예, 그럼 또 다음 강의 할 때까지 안녕.